시작도 했어요. 엄마, 밥 먹다가 갑자기 왜 울고 그래? 내가 억울해서 그래. 그동안 네 아빠한테 얼마나 하대받고 살았는지 다들 그렇게 산다고 착각하고 살았거든. 근데 저번에 사돈주분하고 식사를 했잖아. 그때 보니 바깥 사돈이 스테이크를 직접 썰어서 안 사돈에게 건네는 모습을 보는데 그동안 나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 거기다 식사하는 중간중간에 바깥 사돈이 다정하게 안 사돈한테 냅킨도 건네고 직접 미카를 닦아주시는데 부러움을 넘어서 내가 너무 한심해 보였다니까. 그런 와중에도 네 아빠는 집에 밀어넣느라고 정신이 없었잖니. 그것뿐이야. 내 스테이크를 낼름 가져다가 먹기도 했잖아. 그러니 난 더 이상 네 아빠랑 못 산다. 내가 미쳤다고 이 나이 먹고 그렇게 살겠어. 결국 엄마가 눈물까지 훔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지나갔고 엄마는 한동안 새언니 집에 머무르면서 이혼 준비를 하겠다며 분주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했지만 사이 눈치가 보인다며 싫다고 거절했거든요. 아마도 엄마는 며느리인 새언니를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엄마 집 나간 지 한참 됐는데 그만 들어오라고 전해. 아빠가 말해야지 왜 나한테 말해. 그렇잖아 내가 설득해봤는데 엄마 지금 이혼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네 엄마 성격에 찰도 이혼하겠다. 아무튼 엄마는 지금 이혼한다고 절대 집에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는데요. 여전히 엄마를 무시하고 하대하는 아빠 모습에 짜증이 나고 넌덜머리가 일었거든요. 그날 오빠 부부와 우리 부부가 한 카페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아빠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혼한다는 엄마 말에 콧방귀도 안 끼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어머님께 들어보니까 그동안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보셨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모시고 가려고 해도 아빠가 다 사치라고 못 가게 했거든요. 그냥 무시하고 가면 아빠랑 싸울 게 뻔하니까 엄마도 그냥 포기하곤 했고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 기회에 어머님 해외여행을 좀 보내드리는 게 어떨까요? 그럼 엄마 혼자 가셔야 하는 거잖아요. 요즘 패키지도 잘 돼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는 며칠 전에 어머님이 여지껏 살면서 혼자 여행 한 번 다녀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처지를 한판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전에 아가씨가 혼자 배낭 메고 유럽 여행을 간 적이 있었다면서요. 근데 그때 아버님이 엄청 화내시면서 뜯어말리셨지만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말리지 말라고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아가씨가 다녀올 수 있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엄만 살면서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시면서 자유롭게 살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아가씨가 배낭 메고 떠나는 모습 보면서 어머님이 뿌듯하기도 하셨지만 부럽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참에 여행 보내드리자고요. 요즘은 패키지도 잘 돼 있어서 위험하지도 않을 거예요. 새언니의 말에 다들 동의를 했고 반신반의한 채 엄마에게 물었는데요. 엄마가 너무나도 흔쾌히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무조건 갈 거야. 엄마 혼자 가야 하는데 괜찮겠어? 안 괜찮을 게 뭐가 있어. 내 친구 중에도 비록 패키지긴 해도 혼자 여행 떠났는데 사색도 하고 참 좋았다고 했거든. 이제 이혼하는 마당에 내가 눈치 볼 것도 없고 나도 그런 여행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 순간 엄마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엄마는 그래도 된다는 생각만 한 채 너무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엄마는 홀로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록 패키지라 사람들과 함께 다니긴 하겠지만 당신 홀로 떠난 대망의 첫 여행이었어요. 엄마가 여행을 떠나고 며칠 뒤 새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가씨, 아버님이 오늘 본가로 모이라고 하네요. 아빠가요? 아무래도 이제야 심각성을 깨달으신 것 같아요. 콧방귀도 안 끼더니 웬일이래요? 아무래도 어머님은 혼자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혼자 여행 떠나셨다는 말에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럼 이따가 본가에서 봬요. 그렇게 잠시 후 친정으로 갔는데요. 그동안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신 모양으로 아빠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집안도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제가 가서 아빠를 챙겨드렸겠지만 엄마 없이 홀로 지내보셔야 엄마의 소중함을 깨닫지 않을까 해서 모른 척하고 지냈습니다. 우리를 보자마자 많이 수척해지신 아빠가 말을 꺼냈어요. 네 엄마가 여행을 갔다고 하는데 언제 돌아오는 거냐? 글쎄, 마음 내키면 돌아온다고 해서 우리도 잘 몰라. 그럼 날짜도 안 정하고 그냥 갔단 말이야? 그동안 아빠 때문에 여행 한번 해본 적이 없다가 이제는 챙길 사람도 없이 혼자인데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 제 말에 아빠가 이빨 빠진 호랑이 마냥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데 곧 아빠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어요. 나도 사돈처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야. 근데 성질 머리가 이렇게 굳어졌는데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럼 최소한 말이라도 따뜻하게 했어야지. 엄마는 지금 이혼한다고 난리인데 이제 어쩔 셈이야? 니들도 알다시피 난 네 엄마 없이는 절대 못 산다. 그러니 니들이 나를 좀 도와야겠다. 방금 전에도 아빠 입으로 말했듯이 하루아침에 바꾸기 힘들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무슨 수로 도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달라 그 말이지. 아빠가 또다시 고개를 떨구자 새언니가 기지를 발휘했고 아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럼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해요. 제가 볼 때는 어머님이 지금 강하게 나오시긴 하지만 어머님같이 마음이 여린 분일수록 정말 간단하게 화가 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 그대로만 하면 화가 풀릴 거라 그 말인 거지? 대체 어떤 방법인데? 오늘부터 아가씨 집에서 지내시면서 고모부가 아가씨한테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우시면 어머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김서방이 하는 걸 그대로 배우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가씨네 집에서 며칠 지내시다 보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만 힌트를 드릴 뿐 나머지는 고모부 보면서 아버님 스스로 배우셔야 할 것 같아요. 새언니 말에 아빠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한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는 듯 했고 얼마 뒤 남편의 행동을 보고 감탄을 했어요. 아니 매일같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거야? 제가 요리는 잘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순하고 쉬운 일은 제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거지도 자네가 하는 거고? 네, 아내는 제가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아내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아내가 늘 행복했으면 하거든요. 이런 분리수거나 설거지 등 집안일을 서로 도우면서 하면 아내가 행복해하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남편이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는데요. 다행히 아빠가 무엇인가 깨달은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에도 아빠는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여행을 마치고 엄마가 돌아왔고 새언니가 미리 예약한 레스토랑으로 모시고 갔더니 아빠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다가는 엄마가 미간을 잔뜩 찌푸렸어요. 저 인간이 와 있다고 미리 말을 했어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화가 많이 나서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며칠 전 아빠 생신이었어.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그냥 다 같이 밥이나 한 끼 먹자는 거니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엄마가 이혼한다고 해도 우린 다 찬성하니까. 제 말에 엄마가 억지로 아빠 옆에 앉았는데요. 평소와는 다르게 아빠가 엄마 눈치를 많이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스테이크가 나오자 아빠가 고기를 정성껏 썰더니 무심한 표정으로
접시를 엄마 앞에 놓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엄마가 많이 놀란 듯 아빠를 바라봤지만 아빠는 그저 식사를 하실 뿐이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엄마 물컵에 물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빠가 물을 채워드렸어요. 하지만 그날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휴대폰을 짚기 위해 허리를 숙였는데요. 갑자기 아빠가 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뾰족한 테이블 모서리를 가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우리 모두는 숨을 죽인 채 곁눈질로 엄마 얼굴을 확인했더니 엄마가 많이 놀란 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 뒤에도 엄마가 식사를 끝내자마자 아빠가 무심한 듯 넌지시 냅킨을 건넸고 그쯤에서는 엄마도 수줍은 표정으로 냅킨을 받아들었어요. 그 위에도 아빠는 무심한 듯 하지만 철저히 엄마를 챙겼기에 엄마도 실은 내색을 하지 않은 채 은근히 좋아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갈 무렵 아빠가 엄마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를 했는데요. 살면서 처음으로 아빠에게 사과를 받은 엄마도 조금씩 마음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런 두 분을 위해서 새언니가 영화를 예매해드리기도 했고 즐겁게 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아빠에게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남편도 아빠에게 많은 조언을 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엄마가 새언니와 제게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진짜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노력하는 모습이 가상해서 더 지켜보기로 했어. 잘하셨어요. 사실 어머님 안 계실 때 아버님이 진짜 많이 노력하셨거든요. 그런 것 같더구나. 무엇보다도 그때 내가 모서리에 부딪힐까봐 손으로 가려줬을 때 말이야. 그때는 나도 모르게 설레기까지 했다니까. 저도 그때 아버님이 진짜 멋져 보이시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야. 사실 그날 화가 많이 풀어졌어. 지금도 어찌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요즘은 새로 연애하는 기분이 든다니까. 얼마 전에도 순댓국을 먹으러 갔는데 니들도 알다시피 니들 아빠가 음식을 양보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 근데 그날 자기 뚝배기에 있는 순대를 죄다 꺼내서는 내 앞접시에 옮겨주더라니까. 아빠가 진짜 그랬단 말이야? 그것뿐만이 아니야. 밑반찬이 셀프라 김치를 다시 가지고 와야 해서 내가 일어나려고 했더니 네 아빠가 잽싸게 일어나더니 김치를 가지고 오더라니까. 그날 우리 나이쯤 되는 다른 부부도 옆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니들 아빠가 나를 살뜰히 챙기니까 나보고 부럽다는 말까지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요즘은 대우받는 느낌이 들어. 한마디로 시녀에서 여왕으로 승진한 기분이야. 엄마가 쑥스러운 듯 활짝 웃었는데요. 그동안 내내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던 엄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수줍은 소녀가 돼서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아빠는 많은 노력을 하셨고 지금은 두 분이 여행도 다니시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이가 많아서 바뀌기 힘들다는 것도 사람 나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뀌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열심히 노력한 아빠의 모습을 보며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